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마림 3월 14일 토요경마 유튜브 방송 예상입니다. 저 어제 금요경마 참 깝깝했습니다. 한마디로 운이 좀 없는 그런 하루였죠. 승부경주, 제주경주 승부경주만 하나 적중을 했죠. 고배당마 당구장 하나 잡힌 일품거를 노리고 간 축으로 노린 승부였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인기 1등마가 왔다고는 합니다만 배당이 18.7배 당구장 한계인데 너무 배당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웠지만 어찌됐든 적중을 했죠. 그리고 뭐 제주 실경주도 배당으로 3복은 72배 제대로 또 적중도 하고 했는데 승부경주 7경주 메인 승부까지 고심했던 7경주 1순위로 노린 승부화제가 1번마 닥터로이스 설명드렸죠. 그리고 2순위로 2번마 브라운 루키를 설명을 드렸는데 1순위 승부마 닥터로이스가 마필 상태도 충분히 좋았습니다. 다만 기수가 바뀌었죠. 단아가에서 이효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좀 고심을 하다가 이효식이 앞선 경기에서 또 잘 탔죠. 그래서 잘 타줄 것으로 믿고 말의 능력을 믿고 전개를 믿고 축으로 놓고 고배당 승부로 들어갔는데 제가 기대하기에는 일본 게이트 쪽으로 발주 잘 나와서 선입전개를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또 늦발하고 꼴찌까지 쳐졌다가 뚫고 취임이 좋은 그로로 날라와서 근소한 차이로 5차. 반면에 이번만 브라운 루키는 유리한 전개라고 선전 3차라면서 삼복승 고배당을 냈죠. 자, 발주만 잘 나와서 제가 생각한 대로 선입전개를 했더라면 12번, 1번 그야말로 주력으로 적중을 할 수 있었던 경주인데 너무 늦발로 너무 아쉬웠죠. 그리고 이어진 부산 8경주가 메인 승부 경주였는데요.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고배당마 3분마 신천 퍼스트가 충분히 인기 1위마 나이스 버디와 겨룰 수 있다. 신천 퍼스트 설명을 열심히 드렸죠. 그런데 제가 축으로 노리고 간 승부마는 바로 11번 희망란이었습니다. 노린 이유는 희망란이가 휴양 이전의 능력으로 무조건 되는 마필이었고요. 재검 때 걸음이 엄청나게 좋았죠. 선행으로 아주 대차로 아주 좋은 걸음으로 시종 잡고 엄청나게 재검 때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11번으로 분리했지만은 충분히 앞선에서 쏘고 나가서 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노렸던 것인데 어이없게도 요 희망란이도 다실바가 실망스럽게 늦발하고 우미에서 외곽 돌고 고전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배당으로 설명드렸던 환수지력으로 신천 버스트를 노렸는데 3번, 4번으로 배당이 나왔죠. 그래서 요 마지막 메인 승부도 또 실패를 하고 그래서 어제도 또 불운으로 인해서 늦발로 인해서 기대보다 못한 그런 성적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토요경마 그야말로 정말 절치부심 칼을 갈고 지금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부디 운도 좀 따라주면서 시원하게 대승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지지난주 토요일처럼 대박을 기대합니다. 자, 시작하는 서울 1경주입니다. 6등급 마필들 신예들의 1200m 경주죠. 강한 인기마가 있죠. 브리도 아쿠아가 강하게 인기 1등이고요. 후차권으로 한 6마리가 12번까지 하면은 7마리가 후차권 혼전으로 팔릴 것인데 일단은 브리도 아쿠아는 데뷔전 때 4번 게이트에서 김영근 타고 선입으로 경합선행으로 선전하면서 2차 입전했고 검증된 능력상 유력하게 봐줘야 되죠. 자, 그런 건데 나머지 우차권 인기마들 중에 제가 가장 기대를 하고 보고 있는 마필은 7번마 베스트 시크릿입니다. 자, 이 베스트 시크릿은 11월 21일 첫 번째 주행검사 시에는 고착성으로 완전 늦발하고 스피드로 따라붙고 충분히 양호한 걸음으로 통과를 했고 발주 불량으로 주행검사를 불합격을 했죠. 그리고는 다시 주행검사를 받았는데 직전 주행검사 시에는 정상 발주하고 제어하고 중간 선입 전개를 했는데 상당히 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고 직선 중에서도 시종일관 철저하게 잡고 오는데 상당히 좋은 걸음으로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베스트 시크릿이 충분히 데뷔 전부터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5번, 7번 깜빡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5, 7 단통을 세게 보는 경주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8번 막 골든 아이디가 되겠는데 신마로서 주행검사 시에 주춤 늑발하고 스피드로 따라붙어서 탄력과 걸음 또 기록도 좋았죠. 그래서 골든 아이디도 만만치 않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은 두 마리가 7, 8의 능력을 발휘한다면은 5번이 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인기마들이 낮다. 5, 7, 8 세 마리가 낫다라고 보는 경지이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강한 감만은 착순권 도전 정도, 검증된 전력상 착순권 도전 정도고, 이클립스 써니는 일격 가능성 정도, 레이스 디바도 일격 가능성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 7 한 방에 유력한 가운데 8번의 도전이 예상이 되는 그런 경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이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 블레이징 엔진이 인기리, 2번 골든 디바가 강하게 2위, 다음으로 6번 인스파이어, 10번 골든 세이브 등이 인기를 모으는 경주죠. 자, 경주 거리가 1300m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1번마 블레이징 엔진은 직전 경주 선입에서 점차 중후까지 쳐졌다가 다시 뚫고 추입이 양호한 걸음으로 선전하면서 3차라는 모습이었는데 글쎄요, 모래 때문에 쳐진 것 같기도 하고 제어를 해서 쳐졌는지 모래 때문에 쳐졌는지 이해가 좀 안 가는 전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이번에는 1번 게이트인데 기본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고요. 1번 게이트에서 이번에는 좀 더 나은 능력, 나은 전개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는 1번마 블레이징 엔진이 낫다. 2번마 골든 디바도 직전 경주, 이번 경주 인스파이어에게 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 또 이번 게이트에서 코지 기승하고 이번엔 이길 수도 있을 마필이고 선정 가능하고 또 인스파이어 역시 직전에 골든 디바를 이겼던 만큼 충분히 이번 경주 역시 연이은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죠. 한편 외곽의 10번마 골든 세이브는 기록 자체로는 오히려 인스파이어보다도 기록 자체는 좋죠. 그러나 주로파리가 얘는 4였고 얘네들은 6이었고 그래서 골든 세이브는 10번으로 분류하고 역시 도전은 가능한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런 건데 이번 경주 제가 노리는 마필이 중복에 담은 기대마가 한 마리가 있는데요. 바로 4번마 스마트 그랜드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 데뷔 전 11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했죠. 11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했고 마필이 예시한 모습과 상태가 배가 완전히 임신한 듯이 아주 불룩했습니다. 도저히 기대하기 깝깝한 그런 배가 상당히 불러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해서 중위권 외곽 돌고 직선지로 해서 내측으로 기대면서 펜스에서 추입을 하는데 추입하는 탄력 걸음이 상당히 좋은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분 17초 4로 4차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기록 자체로는 1분 17초 4니까 인스파이어나 골든 디바와 비교하는 같은 날 기록에서 얘네들은 1분 23초 8, 골든 디바는 1분 23초 9, 24초. 그러면은 한 0.5초 정도, 0.56초 정도 뒤지는 기록이죠. 그런데 설명드렸듯이 지금 인스파이어의 경우에는 직전에 3화롱이 40초 5입니다. 라스트가 14초 1이에요. 그 다음에 골든 디바도 보면은 직전에 40초 2, 3화롱이 40초 2, 라스트가 14초 2. 그죠? 끝걸음이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스마트 그랜드는 직전 경주 3화롱이 38초 9. 물론 1200, 1300의 차이가 있지만은 38초고 라스트가 13초 3. 월등히 탄력과 걸음이 좋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기록 차이가 0.5초의 차이가 납니다만은 탄력과 걸음이 더 좋았고 10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했었는데 게이트가 4번으로 유리하죠. 단순하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라면은 4번 게이트로 내려와가지고 두 번째 경기에서 훨씬 더 나은 능력으로 나은 기대를 인기마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4번마 스마트 그랜드입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배가 임신한 듯이 불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뛰었다 이런 얘기죠. 자, 만약에 이번 경주의 현장에서 스마트 그랜드가 체중이 10kg 이상 제대로 빠져나와가지고 나와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우승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스마트 그랜드입니다. 때문에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고 노리는 마필이 바로 스마트 그랜드고요. 최범현의 5번마 더선 아미르도 직전 경주 나온 모습을 보여줬고 도전 가능성이 있는 무시 못하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가 되겠는데요. 자, 3번 파워풀 임팩트, 10번 만근 그라운 두 마리가 보다 인기가 좋고, 다음으로 원더풀 다션, 스톰나이트, 또 더선 커밍, 여몽의 순간 등 6마리가 인기만 혼전, 또 1번만 고주 1초까지 한다면 7마리가 혼전인데, 한마디로 6등급 기복마들의 1700m 경주로서 모조리 믿어 못 믿어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복귀로 본다면은 원더풀 다르샨이 직전 경주 시에 유리한 중간 선입으로 나오다가 모래를 맞아서 그런지 후미로 쳐집니다. 점차 후미로 쳐지고 다시 직선에서 추입이 좋은 그룹으로 날아와서 쉽게 3차를 했던 마필로서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우인철 기승하고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원더풀 다르샨이고요. 여명의 순간은 직전에 원더풀 다르샨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덜한데 이 여명의 순간은 직전 경주에 고배당으로 온 거죠. 그런데 직전 경주 복귀를 보면은 충돌 발주하고 1, 2코너를 따라 붙다가 2번 마에게 진로가 막혀가지고 상당히 방해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틀고 올라와가지고 3, 4코너는 중간 선입 전개하고 그러고도 탄력과 끈기로 선전하면서 입상을 했던 마필이 바로 여명의 순간입니다. 때문에 직전 경주 복귀상 이번 경주는 8번마 원더풀 다르샨과 9번마 여명의 순간 두 마리가 복귀상으로는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뛰어온 전력으로는 파워풀 임팩트나 역시 만금 크라운 등이 도전을 좀 더 기대할 수 있고 나머지 마필들은 큰 길에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기마들 정리를 해드렸죠. 복귀로는 8번, 9번이다. 그리고 인기마 3번과 10번이 좀 더 도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제가 노리고 있는 고배당 승부마가 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고배당 승부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직전 경주시에 제가 현장에서 마필이 상태와 걸음이 아주 좋아가지고 고배당으로 째리고 봤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시에 비록 기대보다 못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번 경주에 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마필이고요. 고배당 대박을 기대하고 승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1경주입니다. 자, 19조, 지금 12조 이태영 마방. 이태영 마방 마필들 금요 경마에서도 모두 취소됐고요. 토요 경마에서도 이태영 마방 마필들 모조리 취소입니다. 금지 약물 검출. 뭔가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태영 마방은 없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축으로 믿어줄 마필은 1번마 자유여신이죠. 검증된 능력과 1번 게이트 좀 더 있고 직전에 주로도 무거웠던 것이고 능력축으로 믿어주는 마필입니다. 자, 문제는 후착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히트 왕자가 깜빡이로 팔리는데 주행검사가 선행으로 충분히 양호했습니다. 때문에 문성호의 정명일 안장이지만은 능력으로 주행검사가 양호해서 가능해 보이고요. 자, 요거에 못지않게 기대를 할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색달의 힘입니다. 이 마필 3전 동안 빵빵빵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지금 재검받고 나오죠. 장기영하고 재검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중위선 중위 전개를 하고 탄력이 충분히 양호한 걸음이었습니다. 때문에 색달의 힘이 또 이번 경주 가능할 수 있다. 기타 마필 중에서는 외곽의 번개처럼이 딱 두 군데 잡혔는데요. 추입으로 일격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1경주는 뭐 현장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1번마 자유여신은 능력축이 되겠고 5번이나 6번 중에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서울 4경주입니다. 5등급 마필들의 1800경주가 되겠는데요. 상당히 혼전으로 잡혀있죠. 한 마리, 두 마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가 상당한 혼전으로 잡혀있는데, 자, 거두절미하고 분석상 낮다라고 보는 마필은 우선 7번마 검은숲입니다. 직전 경주 거리 첫 도전이었는데 선입전개로 경합선입으로 선전하고 아쉽게 코차로 석패를 했는데요. 이번에 경주 거리가 100m로 늘었지만은 또 안쪽에서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두 번째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음으로 검은숲과 대등하게 능력 발휘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11번마 크리솔 동해입니다. 자, 이 크리솔 동해는 취입이죠. 예전에 단거리에서는 1400에서는 선입도 갔던 마필인데 1700, 1800으로 거리 늘려나와가지고 최근 세 경주는 그야말로 잡고 의도적으로 제어하고 꼴찌로 쳐졌다가 취입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 12월 20일 경주 시에는 2역 기승하고 이번 경주 남산미녀와 같이 뛰었었는데요. 당시에 남산미녀는 11번 게이트에서 불리한 중간 선입 외곽으로 불리한 전개하고 4위에 그쳤고요. 크리솔 동해는 9번으로 불리한 가운데 2역 기승하고 제어하고 후미에서 추입이 좋은 걸음으로 날아와서 3차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경주의 시에서 그 다음 경주 1월 17일 경주에서 요 코지가 기승을 하고 나와가지고 이번 게이트에서 제어하고 후미 전개하다가 3, 4코너를 돌면서 외곽을 크게 돌면서 스퍼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전하면서 입상을 해냈던 마필이 바로 크리솔 동해죠. 자, 그리고는 직전 경주 시에는 요 검은숲과 같이 뛴 건데요. 검은숲하고 같이 뛰었던 것인데 검은숲은 외곽 선입으로 끈기로 3차를 했고요. 요 크리솔 동에는 정정이가 탔는데 역시나 제어하고 후미에서 있다가 3, 4코너에서 4열 외곽을 크게 돌면서 스퍼트를 해서 도전을 했으나 검은숲을 못 잡고 근소한 차로 5차를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직전에 정정이가 탔지만 코지와 비슷한 스타일로 잘 탔던 것이고 못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경주거리가 1800으로 늘어났고 입상을 시켰던 코지가 기승을 해서 천상 11번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또 잡고 꼴찌에 있다가 추입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보시면은 2번만 소프트 파워가 선행 가능성이 있는 선행 버티기 고배당 가능합니다. 그죠? 선행 버티기 고대한 가능하고 인기마 파워 질주도 선임, 그 다음에 시크릿 울프도 앞장을 노릴 것이고요.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대마들이 있기 때문에 검은 숲이 전개수가 조금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입마인 크리솔 동해가 오히려 낫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크리솔 동해가 기대할 수 있고요. 남산미녀는 휘양이 관건이죠. 휘양에다가 10번으로 분리해서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글로리키는 최범행 기승하고 직전에 선전을 했고 이번 경주 만만치 않은 도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클립스 베이는 승군전이고요. 검증이 필요한 마필이고 시크릿 울프는 거리 첫 도전 검증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은 7번마 검은숲과 11번 크리솔 동해 두 마리가 났고요. 안쪽에서는 역시 파워즈 일주가 선정 가능하고 남산미녀 도전 가능. 자, 여기에 고배당으로는 소프트 파워 선행 게이트 쪽으로 선행 가서 버티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소프트 파워의 고배당 선행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2경주입니다. 1000m 경주가 되겠죠. 강축마가 있습니다. 역시 1번마 천하무적입니다. 최근에 연속 입상을 해왔고 1번 게이트에서 다시 한번 선행도 가능할 수 있고 선행이든 선입이든 능력축으로 믿어줄 수 있겠죠. 문제는 후착이 되겠는데 인기가 있을 19조 이태영 마방은 출전이 취소가 됐고요. 자, 그런 가운데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2번마 장타제주가 2번 게이트 뒤점으로 최근에 부진했습니다만은 선행력으로 승부를 할 수가 있죠. 최근에 부진했지만 이번에는 문현진 기승하고 2번 게이트에서 선행력으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찬 8번마 희망찬도 게이트가 외곽으로 분리하고 취입성 전개가 관건이지만은 도전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자, 이게 고배당만 한 마리 노리고 가는데 당구장 2개 잡힌 5번마 세모다입니다.
자, 이 세모다는 18전 동안 3차 감본밖에 못한 기대하기 깝깝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런데 양민재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 조교를 그야말로 강강 조교로 빡빡 깔고 나오는 마필이 바로 세모다입니다. 그런데 직전에는 꼴찌에서 부진했습니다만은 그 이전 경주들에서는 지난 12월 달과 1월 달 경주에서는 이번 경주 통할 만한 그런 추임력을 보인 바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 충분히 한번 조교를 갈고 나와서 고배당 가능성을 보고 있는 마필이 바로 5번마 세모다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경주는 일단은 1번마 천하무적을 축으로 2번, 그 다음에 8번, 그리고 고배당으로 세모다 생각을 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 단거리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선글라스와 타이거 불패 두 마리가 강력하게 인기 이강인데 두 마리는 전전 경주 시에 같이 뛰었죠. 당시에 타이거 불패는 6번 게이트에서 무난한 2열 선입, 2열 외곽 선입으로 2착을 했고 선글라스는 그 외곽으로 10번으로 분리해가지고 3열 외곽 선입으로 선전하고 종반에 역전하면서 선글라스가 타이거 불패를 이겼었죠. 네, 데뷔전부터 이겼던 겁니다. 그리고는 선글라스는 직전 경주 시에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가운데 CC왕이가 탔는데 안쪽에서 다른 말들이 우르르 몰고 나와가지고 접전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해서 어쩔 수 없이 뒤로 처지고 전개 꼬이고 전개 고전하고 부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5번으로 게이트 내려오고 데뷔전 때 우승을 했던 장추열 기승에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선글라스고요. 서범석 조교사가 지금 뭡니까? 500승에 2승을 남겨놓고 있죠. 498승. 500승에 2승을 남겨놓고 지금 몇 달째 승수를 못 올리고 있는데, 요거 찬스죠. 한번 승수를 올릴 수 있는 찬스고요. 어찌됐든, 감량의 시험도 있고, 선글라스가 기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타이거 불패는, 전전 경주 선글라스에게 졌지만은 2차 입사를 했는데, 직전 경주 시에는 2번 게이트였는데, 초반에 선입으로 나오는 듯 하다가 모래를 맞자 후미로 쳐집니다. 그야말로 후미까지 쳐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직선주로해서 모래를 맞으면서도 채찍대고 뚫고 추입이 좋은 모습으로 올라와가지고 끈기를 보이고 선전 4차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11번으로 게이트가 외곽으로 나갔죠. 모래를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나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11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해서 전개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안쪽에 문학 파이터도 있죠. 또 기타 다른 말도 있죠. 그래서 11번으로 분리해서 충분히 능력으로는 가능한데 복귀로도 가능한데 과신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가운데 요 깜빡이 구도를 깨려면은 문학 파이터도 만만치 않은 도전이 가능하죠. 그리고 크리솔리케는 2역 기승하고 게이트 2점으로 도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고 요 깜빡이를 깰 수 있다고 보고 노림수를 두는 마필은 바로 7번마 천공의 성입니다. 이 마필은 휴양마입니다. 8월 달에 뛰고 장기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 8월 2일 날 내측주로 전멸했던 날 1번 게이트에서 내측주로 주행하면서 중으로 쳐졌다가 직선주로 중앙에서 뚫고 추입끈기로 올라오면서 4착을 했던 마필이고요. 본래 순발력도 좋은 마필이고 능력으로 이번 경주 충분히 겨룰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장기 휴양이 관건인데 재검시에 지난주 대상경주 우승했던 빈체로 카발로 등과 같이 주행검사를 뛰면서 충분히 좋은 모습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때문에 천공의 섬이 충분히 그 안팎이 이기러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고배당마 한 마리 조심할 마필도 있는데요. 4번마 해맞입니다. 자, 이 해맞이는 12전 동안 2착 2번밖에 못한 마필인데 기본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죠. 그런데 최근에 보여진 전력으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직전 경주 시에 8번 게이트에서 제어하고 꼴찌에서 추입을 했는데 추입하는 끈기가 양호했고요. 전 경주 시의 기록이 1분 28초 7입니다. 그리고 1200 통과 기록은 1분 14초 8이었습니다.
1월 24일 날 건조주로 3% 주로빠르긴 4로 나왔지만은 구주로에서 1분 14초 8에 1200을 통과하면서 추입으로 충분히 이번 경주 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였던 마필이 바로 해맞이입니다. 때문에 고배당으로 중고배당으로 해맞이도 가능하다. 자, 복병으로는 천공의 섬.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은 축으로는 5번마 선글라스를 축으로 놓고 갈 수도 있고요. 천공의 섬을 놓고 때릴 수도 있고 뭐 고배당으로 4 놓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경주가 되겠고 현장을 보고 최종 결정을 하면 되겠죠.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3번마 환희가 강하게 인기를 등 다음으로 전농최고, 또 천년수, 또 장타오령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데 일단은 3번마 환희가 직전에 불량주로 이긴 했지만 10번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서도 선전하면서 입상을 했죠. 때문에 이번에 게이트가 3번으로 유리해서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인데 변수가 있죠. 부중이 58. 부중이 58로 5부중으로 늘어있어서 이게 변수입니다. 자, 이게 2번마 전농최고가 또 인기가 좋은데 휴양하고 나오는 가운데 글쎄요, 능력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닌데 너무 인기가 좀 과하다라는 판단이고요. 다음으로 천년수는 직전에 1분 23초 1로 2차 입상을 했는데 불과 요 환희와 비교하면은 0.3초 차입니다. 0.3초 차인데 부중이 얘는 뭐 1.5가 늘었지만 부담이 없는 부중이고 환희는 부중이 부담이 되는 부중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천년수가 이길 수도 있겠죠. 또 초반에 200타임도 천년수가 났기 때문에 천년수가 충분히 환희를 이길 수 있는 상대방입니다. 한편 9번마 장타오령은 직전 경주 7번 게이트에서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고요. 단순하게 직전 기록만 놓고 보면 오히려 장타오령이 가장 좋습니다. 그죠? 1분 22초 6. 환희는 1분 22초 8. 천년수는 1분 23초 1. 그죠? 그런데 기록은 가장 좋은데 문제는 뭐다? 부중이 무려 5.5가 대폭 늘었고 게이트가 9번으로 불리합니다. 그래서 장타오령은 이번 경주 또 불안하죠. 또 기복도 있었던 마필이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배당으로 다시 한번 노리고 가는 승부마가 있는데요. 바로 7번마 제주짱입니다. 자, 이 제주짱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직전 경주 시에 제가 승부 경주로 노리고 들어갔고 열심히 유튜브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노리는 이유를. 그런데 1번 게이트에서 종합제에는 전혀 인기가 없고 중고배당이 기대가 됐던 마필인데 현장에서 그야말로 초강바람이 불어가지고 복승식은 뭐 인기 1위까지 팔렸습니다. 복승식은 인기 1위까지 팔려서 불안하더니만은 이성민 타고 유리한 선입 중간 선입으로 나오는 듯 하다가 뭐 이 무기력하게 제대로 능력을 안 보이고 강바람이 불고 인기 1위로 팔려서 그런지 꼴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직전에 승부 경기를 실패를 했는데 직전에 제가 제주장을 노렸던 이유는요. 전전 경주시에 양민재가 타고 9번 게이트에서 중간 선입, 중위권 중간 선입 시종 3열 외곽으로 경합하면서 상당히 무리한 그런 불리한 그런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직선주로에서 처지면서 못 오는 듯 했습니다만은 종반에 채찍을 대자 마필이 채찍발을 맞으면서 탄력이 쭉쭉 더 나오면서 뒤늦은 채찍발 추입으로 목차, 머리차, 코차로 그야말로 간발의 차로 4차를 하면서 너무나 아쉬움이 컸던 마필이 바로 제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직전 경주 시에 제가 승부로 요 제주장을 노리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양민재가 탔으면 보다 자신하고 때릴 텐데 기수가 이성민으로 바뀌어서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번에 직전에 부진해서 인기가 또 없는데 이번에는 양민재가 탔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장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노리고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6경주입니다.
자, 역시나 인기마 포에버길이 인기 1위, 2번 라온 스나이프가 인기이고, 그런 가운데 여러 마리가 7마리가 또 상당한 혼전으로 잡혀있는 그런 경주죠. 자, 경주거리가 1400, 5등급 마필들의 1400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포에버길이 인기 1등인데, 글쎄요. 전전 경주시에 주로 빠르기 4상황에서 1분 28초 1로 4차를 했고요. 직전에는 1번 게이트에서 3위에 그쳤는데 기록이 1분 22초 4. 2월 15일. 그죠? 그런데 1분 22초 4인데 지금 종합집 백판 올포이어 드림이 같은 2월 15일 주로 해서 직전 경주 선전하면서 5차를 했는데 직전의 기록이 1분 29초 3입니다. 그러면은 이 포에버길이 직전에 라스트 타임이 13초 8이었는데 그러면은 1400은 직전에 1분 29초 4에 뛰었다고 본다면은 종합집 백판인 올포이어 드림과 비슷한 정도의 능력밖에 못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올포이어 드림은 종합집 백판이고 포에버길은 인기 1등이고 그죠? 그러면은 올포이어 드림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포에버길을 과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다음으로 라온 스나이퍼, 최범현의 라온 스나이퍼가 인기만데 직전에 최범현 타고 선전하면서 나은 능력을 보이면서 1분 15초 6으로 선전하면서 3차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래봤자 주로 빠르기 4에서 1분 29초 6에 뛰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라운 스나이퍼 역시 1400 주로 빠르기 4에서 1분 29초 중반이나 뛰는 마필이다. 다음으로 음파 부스터. 직전에 주로 빠르기 6에서 1분 22초 1로 1번 게이트에서 유리한 전개하고 3차를 했고요. 그러면은 1분 29초 1에 뛰었다라고 본다면은 음파 부스터가 오히려 기록적으로는 낫죠. 그러나 이번엔 다시 게이트가 9번으로 불리해졌고 부중도 늘었고 이전에 음파 부스터가 1월 17일에 우승했을 때 기록도 1분 29초 5. 그죠? 한마디로 인기마들이 별 볼 일이 없다. 잘해야 주로 빠르게 4상황에서 1분 29초 대 중반이나 뛰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충분히 비인기마, 고배당마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요. 자, 우선 1번마 금성파워입니다. 자, 이 금성파워는 이전에 뛴 걸 보면은요, 순발력은 있는데 지구력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기복마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달 경주시에도 경합선행을 나서고 지구력 부족으로 죽었던 마필인데 전전 경주시에 1번 게이트에서 중간 선입으로 유리한 전개하고 이전과 달리 끈기를 보이면서 1월 17일 주로 해서 1분 28초 4로 선전하면서 4차를 했던 마필이 바로 1번마 금성파워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이 능력이면은 1월 17일 주로는 주로빠리가 마사의 발표가 4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1월 17일 주로는 제가 볼 때는 5, 6이었습니다. 그 주로에서 1번 게이트에서 1분 28초 4로 선전했던 마필이 바로 1번마 금성파워입니다. 그죠? 그리고는 그 다음 경주, 직전 경주 시에는 또 1번마 금성파워가 또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에서 유리한 선입전개라고 2월 1일 건조주로 해서 1분 28초 3. 한마디로 최근 두 경주 능력으로 보면은 이번에도 게이트가 1번으로 유리하고요. 충분히 1번 게이트에서 또 최적 전개, 최근과 같은 유리한 전개를 할 수 있고, 한마디로 금성파워가 이런 인기마들 모조리 이길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마 금성파워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 더욱더 고배당으로 노릴 마필 한 마리가 더 있는데요. 바로 3번마 지존불패입니다. 종합지 완전 백판이죠.
자, 지존불패는 직전 경주 시에 1800에 출전해서 의미 없이 부진했던 겁니다. 직전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지존불패가 11월 달에 유승환 타고 우승을 했고요. 전전 경주 12월 20일 경주 시에 게이트가 7번으로 분리했고 바로 이 금성파워와 같이 뛰었던 겁니다. 금성파워는 1번 게이트에서 경합선행을 나갔고 그 안쪽에 6번이 있었고 지존불패가 7번으로 이렇게 3열 외곽에 있었고 그 4열 외곽으로 9번이 따라붙었고 이런 상황에서 4마리가 치열한 선두 경합으로 나섭니다. 그러다 9번이 넘어가면서 조금 밀리고 방해도 좀 받았고 그러면서 부족했지만 끈기를 보이면서 금성파워는 완전히 죽어버렸고 7번 당시의 지존불패는 끈기를 보이면서 부족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끈기를 보이고 7차가 했고요. 당시에 포화주로 빠른 주로 기록이긴 하지만 기록이 1분 27초 5였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당시에 충분히 좋은 순발력으로 선두 경합을 치열하게 벌이면서 부족했지만은 끈기 있는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고요. 직전에는 1800에 출전해서 전혀 의미 없는 탐색성 경기를 하면서 부진했던 것이죠. 자, 이번엔 다시 우승했던 적임기수 유승환이가 타고 나왔는데 자, 3번 게이트에서 맘먹으면 이번 경기에 강공으로 선행까지도 쏘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 바로 3번마 지존불패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 경기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기대하고 노리는 마필이 바로 지존불패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저를 모조리 믿을 수 없는 경주 1번마 금성파워와 3번마 지존불패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가져갑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기도 이태영 마방에 인기 1위로 팔렸을 천하독전이 취소가 됐죠. 천하독전은 출전을 했어도 저는 안 보려고 했었는데 취소가 돼서 좀 아쉽고요. 자, 이번 경주 축으로 보고 있는 마필은 1번마 위하여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선전하면서 6번 게이트에서 시종 3열 외곽으로 선두 경합을 벌이고도 선전을 했던 마필이죠. 기수도 김다영이가 타고 선전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곽용남이가 기승하고 부중도 줄었고 1번으로 게이트 유리하고 충분히 연이은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동반자가 되겠죠. 자, 외곽에 블랙비어드가 인기가 좋은데 블랙비어드는 직전에 외곽 선두 경합하다가 부족했고요. 인기만 못했는데 이번에도 충분히 8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한 가운데 부중도 늘었고 이번에도 직전에 부진했던 모습상 물음표 믿어 못 믿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는 일단은 질풍태양이 감량이점이 아주 좋아가지고 60km 달고 뛰었던 것인데 이번에 승군전이라고 감량이점이 아주 좋죠. 때문에 질풍태양이 충분히 연이은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고배당으로 3번마 명품행진도 지금 승군전으로 감량이점이 대단히 좋죠. 직전에 60 달고 선전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부중이 51.5고요. 직전에 선행까지 나갔다가 경합선행 후에 고부중으로 부족했는데 1번, 3번으로 게이트 유리하고 감량이점으로 충분히 고배당으로 올 수 있는 마필이 바로 3번마 명품 행진입니다. 또 역시 감량이점이 좋은 어정청도 고배당 일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 4경주는 1번을 축으로 이 천하독전은 취소가 된 마필이고 블랙비어드 깜빡이 안 먹고 황금들력 외곽 쉽지 않고요. 선봉영자 이런 마필들 봐주기 싫은 봐주기 어려운 믿을 수 없는 그런 마필들이고요. 철저하게 배당으로 질풍대양 고배당으로 명품행진 이런 마필들의 선전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가져갑니다.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등급 마필들의 1400m 경주인데요. 글로벌 챔프가 강하게 인기 1등, 원더풀 삭스가 강하게 2마리가 강하게 인기 2강으로 팔리고 도전권으로 그야말로 여러 마리가 또 팔리는 혼전 경주죠. 자, 일단은 인기마 2마리가 유력합니다. 글로벌 챔프는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고요. 경주거리 1400 첫 도전이지만
직전에 제어하고 선입에서 조금 끌리기도 하고 충분히 좋은 탄력과 걸음으로 선전하면서 1분 14초 7로 우승을 했고 그 실력이면 이번 경주 1400으로 늘어났고 승군전이고 해서 문제입니다만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또 원더풀 삭스는 직전에 1600m 8번 게이트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1600m를 선행을 나가서 선전했던 마필로서 이번 경주 역시 1400으로 거리 줄이고 충분히 선행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머지 도전마 중에서는 우인철의 2번마 퀸다이아가 게이트가 2번으로 유리하고 충분히 나온 도전 가능할 수 있는 감량 이점이 좋죠. 그래서 나온 도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볼 수가 있고요. 외곽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불의 세계가 그래도 도전마로서 조금 낫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인기마들 정리해 드렸는데 이번 경주 이런 인기마들을 모조리 이길 수 있는 고배당 승부마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 한마디로 고배당 승부마를 놓고 때리는 오늘 강호마림의 메인 승부 경기가 되겠습니다. 고배당만 놓고 때리는 승부입니다.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3등급 1200 경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12조 이태영 마방은 출전이 시사가 됐고요. 자, 그러면은 1번마 뉴저지가 인기 1위로 강하게 팔릴 것인데 과연 뉴저지 믿을 수 있습니까? 직전에도 인기 1등 팔리고 휴양하고 나서 인기 1등으로 팔렸는데 부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고 기수가 강수원으로 바뀌어가지고 나은 능력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전에 부진했던 모습으로는 도저히 믿음이 안 갑니다. 못 믿겠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가장 혼전인 가운데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은 8번마 청정시대입니다. 청정시대 휴양마입니다. 휴양마인데 제어하고 제검 때 구미에서 외곽을 크게 돌고 잡고 오면서 추입하는 탄력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록도 좋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김원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5조 마방에 김원건 기수가 기승하고 2번이나 우승을 했죠. 자, 이번 경주 청정시대 충분히 배당으로 선전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다음으로는 돈마맨. 돈마맨이 이번 경주 승군전입니다만 직전 경주시에 10번으로 분리해서 추입으로 선전을 했는데 이번에 김한남 기승이지만 감량이점이 좋죠. 59도 알고 뛰었는데 감량이점이 좋아서 돈마맨이 좀 더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청룡시대 어정적기 항해 등이 팔리는데 도전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고요. 자, 고배당으로 기대할 마필이 또 2마리가 있습니다. 자, 우선 2번마 입춘입니다. 한마디로 직전 경주시에 8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해가지고 시종 사열 외곽으로 경합선입 나오다가 처지면서 부진했는데 오늘은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한 선입권 전개로 고배당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요. 3번마 범납입니다. 이 마필은 휴양마저 재검받고 나오는데 재검 시에 외곽 경합 선입으로 충분히 좋은 걸음으로 3, 4열 외곽 돌고 잡고 오면서 좋은 걸음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게이트가 3번이죠. 당구장 한 개 잡혔습니다만은 충분히 범납이 게이트 2점으로 선전을 기대할 만합니다. 때문에 범납이가 또 고배당 기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청정시대를 1순위로 돈마맨을 2순위로 3순위로 고배당마 범납이 입춘까지 노림수를 두는 경주가 되겠고요. 현장을 잘 살피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 혼합 4등급, 단거리 1200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무빙 볼케이노, 직전 경주시에 제가 메인 승부, 인기가 4, 5위권으로 팔렸지만은 메인 승부 축으로 자신을 했고, 당시 인기 7위로 팔렸던 굿모닝컴과 5번, 4번, 단통으로 메인 승부 제대로 적중을 했었던 그 마필이죠. 자, 그런데 이 무빙 볼케이노가 이번에도 충분히 능력으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편성인데, 변수는 부중이 4.5로, 부중이 부담이 되게 좀 늘었고, 선행을 못 갈 수가 있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한편 울트라망치는 직전에 무빙 볼케이노와 뛰면서 1번 게이트 2점으로 유리한 전개라고 끈기를 보면서 선전 3승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엔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트라망치는 못 믿는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3번마 로열 플러스입니다. 로열 플러스 3번 게이트인데요. 선행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직전에 1600m 6번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쏘고 나갔는데 1600m라서 지구력 부족을 보였죠. 그러나 1400까지는 근소한 3위를 했고 1300 통과까지는 1위로 통과했던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 시에 3월 1일 졸업빠르기 6 상황에서 1400 통과가 1분 28초 9 1200 통과는 1분 14초로 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로열 플러스입니다. 그죠? 그런데 무빙 볼케이노 직전에 주로 빠르기 5에서 1분 14초 3이었죠. 부중이 3km 내렸고 4.5가 늘었고. 자, 그래서 감량이점이 있는 로열 플러스가 이번 경주 1200으로 거리를 줄이고 나와서 충분히 선행 가서 돌 수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 바로 로열 플러스입니다. 자, 이게 안쪽에 1번마 새로운 가이인데요. 새로운 가이도 직전에 1600에 나와가지고 외곽 선두경합 선입 돌고 지구력 부족으로 죽었는데 역시 새로운 가이도 1200까지는 앞선에서 움직였고요. 15초, 1분 15초로 1200을 통과했고 이번 경주 1번 게이트 뒤쪽으로 나온 전개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또 1번마 새로운 가이입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는 당구장 2개 잡힌 8번마 글로벌 커디가 직전 경주 무거운 주로 해서 방해도 좀 받으면서 추익 끈기가 양호한 모습이었고 착순이 6위에 거쳤지만 착차는 아주 근소했던 마필로서 글로벌 커디가 가장 고배당 가능성이 있는 조심할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무빙 볼케이노가 부중 늘고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어서 좀 불안감도 있고요. 3번마 로열 플러스 1번마 새로운 가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137 3마리의 싸움으로 판단이 되고요. 고배당마 글로벌 코디의 가능성도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2등급 핸디캡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두 마리가 강하죠. 미르 왕자, 삼다퀸 두 마리가 강력하게 인기 2등인데 글쎄요. 삼다퀸의 경우에는 10전에 무려 8번을 입상한 마필이고 합니다만 이번에 승군전에 감량이점도 좋고 게이트도 3번으로 유리하죠. 그런데 능력이 보여준 기록으로 놓고 봤을 때 능력이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여준 기록으로 봤을 때 능력이 이렇게 믿을만하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이고요. 6번마 미르 왕자는 직전에 인기 1등 팔리고 8번으로 분리해가지고 부족했지만은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코차목차로 아쉽게 석패를 했는데 이번 경주 6번으로 게이트가 그래도 좀 내려와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자, 어쨌거나 두 마리가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 건데 이번 경주 가장 기대하고 노릴 마필은 바로 4번마 지존보배입니다. 인기 3위가 예상이 되는데 직전에 이 미르 왕자가 뛰면서 10번으로 게이트가 분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곽석이가 타고 10번으로 분리해서 후미에서 추위 좋은 그림으로 올라가지고 미르 왕자와 불과 1마신의 사이로 선전했던 마필이 바로 지존보배죠. 자, 이번에는 4번으로 게이트가 좋아졌고 곽석 타고 나와가지고 선전을 기대하고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바로 4번마 지존보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2번마 강한 능력이 감량이점으로 일격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속한 인기가 전혀 없는데 재검을 받고 나오는 슈양마죠. 그런데 재검 시에 걸음이 좋습니다. 때문에 재검 때 걸음이 좋은 신속한이 고배당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6경주는 일단은 지존보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죠. 다음은 서울 9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 경주가 되겠는데요. 역시나 인기마들 한 5마리가 혼전성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은 인기마 중에는 3번마 영원 자이언트가 가장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 5번 게이트에서 선입으로 선행성 전개를 하면서 3번마가 라이브스타가 선행으로 대차로 여유있게 우승을 했고요. 그 뒤에서 선행성 선입 전개를 하면서 바짝 따라붙어가지고 선전하면서 2차를 했죠.
당시에 같이 뛰었던 스터닝 플래터 이번 경주 상대만은 거리가 벌어진 가운데 추입으로 올랐지만 4마진 차이로 졌었고 기타 스카이 함성이나 버지킹 이런 마필드는 역부족이었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3번 게이트인데요. 이번 경주는 선행마가 안쪽에 2번마 우왕융이 선행을 나설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 휘황하고 나와서 꼴찌에서 부진했지만은 본래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 게이트를 받고 나왔고 나와가지고 우왕융이 강금마죠. 강금마의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진 강금마인데 정상 주기이긴 하지만은 또 10주 만에 공백을 두고 나왔는데 어찌됐든 우왕융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직전의 모습이라면은 영원 자이언트가 이번 경주 선행 선입으로 충분히 연인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 가장 유력하게 봐주는 마필이 바로 3번마 영원 자이언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블랙 사탕이 있는데요. 인기마죠. 인기 1위가 예상이 되는데 안말로서 부중이 늘었고요. 직전 경주 선전 우승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하고 7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웨이거로 불리해서 전개가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과신할 수 없다. 자, 그런 건데 월드저이가 인기도에서 밀려 있는데 지난번에 요 블랙 사탕 직전 경주에 월드저이가 요 블랙 사탕과 같이 뛰었던 것이고요. 10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했죠. 블랙 사탕은 8번이었고 10번으로 불리해가지고 외곽에서 제어하고 중위권 외곽 돌고 추입으로 끈기로 올라왔는데 그야말로 코차, 반마신차, 목차 근소한 차로 아쉽게 졌던 마필이 바로 월드조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블랙 사탕은 10번에 부중도 늘은 가운데 월드조이는 게이트가 안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월드조이가 인기 1위까지 달릴 블랙 사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월드조이가 직전에도 7위에 그쳤습니다만 직전에도 못 뛴 게 아닙니다. 직전에도 충분히 끈기 있는 걸음으로 못 뛴 게 아니고 가능성을 보였던 것이고요. 자, 이번엔 다시 홍대유 마방 홍대유 조교사 기술을 김용근으로 바꿔서 나왔는데 4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이번 경주 선전이 가능한 마필이 바로 4번마 월드조이입니다. 자, 이게 스터닝 플래터도 다시 한번 도전은 가능하고요. 자, 아모스 천하 승군전인데 감량이점이 좋죠. 직전 경주 시에 선전하면서 우승을 했고 감량이점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직전에 늦발하고 추입이 좋았던 마필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마필들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배당으로 온다면은 3 놓고 4번,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요 중에 오겠죠. 그런데 고배당 가능마도 있습니다. 자, 일단 선행을 갈 수도 있는 2번마 우왕융도 살피긴 해야죠. 자, 이게 고배당으로 가능한 마필은 11번마 종합주 백판 인피니트 아너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 시에 몇 등을 했냐면요 7착을 했는데 우승마와 기록을 보세요. 불과 0.4초입니다. 한마디로 뭉쳐 들어온 경기였다 이런 얘기죠. 직전에 앞에 갈 수도 있었는데 제어하고 처지고 추입으로 근소한 차로 7착을 했던 것이고요. 무제한급이 3착을 했던 경기였죠. 당시에 같이 뛰었던 서머 파티가 그 다음 경기에 대차로 우승도 하고 그랬던 마필이죠. 자, 어쨌거나 구조 강성호 마방에서 두 마리가 동반 출전한 가운데 능력으로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인피니트 아너가 되겠고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해서 문제지만 고배당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 구경주 고배당마의 가능성도 있다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10경주입니다. 2등급 마필들의 1800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1700, 1800 중장거리 경주들이 여러 경주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제타 마스터와 에이스K, 우창구 조교사 두 마리가 강하게 인기 2강으로 팔리고 두 마리가 났습니다. 우선 에이스K는 직전 경주 시에 선행으로 대차로 우승을 했죠. 그런데
2월 8일 주로는 건조주로 있지만은 주로가 선행가는 마필이 상당히 선전했던 그런 주로였고 선행주로였고 또 기록도 아주 잘 나온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승군전이기도 해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직전에 워낙에 대차로 여유있게 우승을 했고 이번에도 3번으로 게이트도 유리하기 때문에 또 선행도 유력하기 때문에 SK 연이은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제타마스타는 무슨 말이냐? 추임마죠. 그야말로 바닥에서 추입하는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직전에도 바닥 추입을 하다가 이번 경주 아르고리치를 못 잡고 3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대로 또 취입 타이밍을 맞춰서 올라올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한마디로 능력으로는 무조건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제타마스터입니다. 자, 이번엔 우인철로 기술을 교체하고 해서 감량의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취입을 한다면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ASK도 승군전인데 선행 갈 수 있는데 승부를 안 할 이유가 없고요. 제타마스터도 감량의 우인철을 태운 거는 승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마리가 양동으로 선행과 추입으로 승부를 할 것이고 두 마리가 둘 중에 하나 오면 좋겠죠. 우창구 조교사 양동으로 승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상대마로 깜빡이를 깨러 갈 수 있는 마필은 11번 연희 히어로인데 문제는 연희 히어로도 직전에 여유있게 우승을 했습니다만은 편성이 강하지 않았고 승군전이다. 그래서 11번으로 게이트가 불리해서 이게 문제죠. 때문에 이게 문제고 배트 캡틴이 또 직전 경주에 또 선전을 했는데 대차로 우승을 했죠. 선행 가서 역시 주로가 빠른 가운데 선행 가서 우승을 했던 것인데 문제는 이번에 부중도 늘고 게이트가 9번으로 불리하고 거리 1800 첫 도전.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참 페이머스 직전에 실망스러운 모습 아르고리치 직전에 선전했지만 부중이 57로 늘고 믿음이 좀 안 가죠. 불안하죠. 자, 그런 가운데 좀 더 배당이라면 2번 마 태평 히어로가 있는데요. 2번 게이트에서 직전에 마이야 타고 3차를 했었고 2번 게이트에서 충분히 나은 전개로 만만치 않은 도전 가능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2번 마 태평 히어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가장 고배당으로 조심할 마필도 한 마리가 있는데요. 바로 1번 마 슈퍼 썬더입니다. 자, 이 슈퍼 썬더는 직전 경주 시에 후미에서 외가 크게 돌고 부족했는데 추입은 양호했고요. 이번 경주 요 슈퍼 썬더는 한마디로 점핑 출전. 그죠? 3등급에서 지금 점핑 출전한 겁니다. 그래서 부중이 이렇게 4kg가 빠져 있는 거고요. 전정 경주 시에도 2등급의 점핑 출전해서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5차를 했었는데 직전에는 ASK와 뛰면서 부진했습니다만은 이번에 1번 게이트를 바꿔놨고 감량의 점이 좋죠. 그래서 예전에 잘 뛰었던 능력이라면은 감량의 점으로 고배당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또 슈퍼 썬더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일단은 우창구 마방의 두 마리 깜빡이로 끝나도 되는 경주가 되겠고요. 나머지 도전 가는 마 태평 히어로 또 아르고리치, 배트캡틴, 연희 히어로 이런 마필들 상태 살펴서 결정을 해야 되겠고 고배당마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서울 11일 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마필들의 14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혼전입니다. 2번 원더풀로드, 3번 드림아일, 외곽의 8번 드래곤 킹덤, 또 외곽의 히어로 삭스까지 이런 마필들이 보다 인기를 모으는데 원더풀로드는 직전에 1400에서 이번 경주 드림아일에게 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2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한 가운데 감량의 점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능력 도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또 드림아일도 직전에 어찌됐든 간에 선전하면서 원더풀로드를 이겼고 역시 선전을 기대할 수는 있겠죠. 한편 드래곤 킹덤은 직전 경주 빅추아를 타고 4차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인철 감량의 점으로 감량의 점이 아주 좋죠. 그래서 감량의 점으로 가능성 있는 그런 마필인데 좀 인기도가 좀 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히어로 삭스는 추입으로 선전하면서 직전에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도 추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만만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 캔디는 그 이전 경주 연속 우승을 1200에서 단거리에서 했습니다만 직전에 1200에서 10번 게이트에서 부진했고 이번에 1400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죠. 검증이 필요하고요. 자이언트 버스도 감량점이 아주 좋은데 승군전이고 역시 검증이 필요한 도전 가능성이 있지만은 또 검증이 필요한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경주 고배당으로 노리는 승부마 두 마리가 있습니다. 1순위, 2순위로 고배당으로 노리는 승부마 두 마리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종합지 완전 백판 KN 골든킹입니다. 이 KN 골든킹 직전에 부진했죠. 선입 중간 선입 후에 히어로삭스가 2차를 했던 경기에서 부진했습니다. 그죠? 직전에 부진했으니까 도저히 봐줄 수가 없죠. 그래서 종합지 백판인 겁니다. 그런데 전전 경주 시에는 김철호가 타고 1400에서 경합선 이후에 아쉽게 4차를 했는데요. 이번 경주 인기마 원더풀 로드가 당시에 3차 깊고 근소한 차로 지면서 4차를 했던 마필이 바로 KN 골든키입니다. 그죠? 다음에 전전 경주 10월 18일 경주 시에는 소아라스타가 우승했던 경주에서 도끼 드래곤 같은 마필을 거의 5마신을 이기면서 선전하고 선입으로 선전하면서 소아라스타와 대등한 전력을 보이면서 근소한 차로 아주 좋은 기록으로 1분 25초 7로 2차를 했던 마필이 바로 KN 골든킹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난주에 소아라스타가 1400에서 우승했죠. 그 소아라스타를 대등하게 뛰었던 마필이 바로 KN 골든키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번에 5번 게이트인데요. 순발력이 좋은 마필을 보면은 자이언트 보스 기껏해야 초반 200 13초 7입니다. 그죠? 드림아일은 13초 9. 그 다음에 원더풀 로드도 잘해야 13초 9, 14초 0. 그런 마필. 그죠?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는 KN 골든킹보다 선행력이 빠른 말이 없어요. 바로 옆에 디아나가 전전 경주 선행으로 선전했는데 13초 7. 직전 경주 13초 6. 선행 못 가자 죽었고요. 그 다음에 외곽에 그레이 캔디 13초 7.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있나요? 외곽이 없어요. 그죠? 즉 무슨 얘기냐? 이번 경주 선행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KN 골든킹입니다. 선입으로 정상적인 자기 능력을 보이면은 충분히 이번 경주에 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던 마필이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아라스타에게 근소한 차로 2차를 했던 경주에서 도끼 드래곤을 5마신을 이겼는데 그 도끼 드래곤이 요 원더풀 로드와 드림아이를 직전 경주 시에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경주 선행이든 선입이든 선행을 못 가도 선입으로 선전했던 것이고요. 요 KN 골든킹이 이용호가 타고 있는데 이번 경주 감량이 좀 더 있고요. 이용호 기수가 지난주 일요일에도 마지막 경기에서 선전하면서 여유있게 우승도 했죠. 어쨌든 KN 골든킹이 종합지 백판이지만 이번 경기에 무조건 기대할 수 있는 고배당 승부마입니다. 저에게 또 한 마리 고배당으로 기대할 마필은 바로 1번마 탱탱볼입니다. 이 탱탱볼은 직전에 1800에 출전해가지고 주춤발주하고 고개짓하면서 늦고 무빙하면서 4, 5일 외곽 돌고 중간 선입까지 올라오고 상당히 무리한 전개라고 근기를 보면서 5차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휴양을 하고 나오고 있죠. 휴양일에서 문제고 합니다만은 지난 11월 달에 주로 빠르기 7에서 10번의 불리함 속에 주춤 발주하고 고개짓 늦발하고 무빙하면서 외곽선이 올라오고 1분 28초로 5차를 했던 마필이 바로 탱탱볼입니다. 자, 그런데 탱탱볼이 이전에 잘 뛰었던 능력이면은 1번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선입으로 이번 경주 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왔던 마필이 바로 탱탱볼입니다. 자, 그런데 탱탱볼 전적 보세요. 10전에 7번 입상. 이번 경주 누구보다도 전적이 가장 좋은 마필이 바로 탱탱볼입니다. 그죠?
문제는 뭐다? 휴양을 하고 나오고 있어서 문제인데 1번으로 게이트가 유리하고 선행 선입이 가능하고 감량 이점도 있고 조상범 완장이지만은 능력으로 전개로 무조건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마 탱탱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제 분석대로 탱탱볼과 KN 골든킹이 손잡고 그냥 앞에서 뺑 돌아도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경주는 무조건 혼전이고 조심을 해야 되고 만약에 디아나가 선행 가면 디아나가 또 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죠. 엔딩 파이어도 인기가 없지만은 취임으로 일격 가능성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전마필이 가능한 혼전 경기이기 때문에 현장까지 상태를 잘 살피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겠고 어쨌거나 저는 고비랑마를 노리고 승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현장 예상 들으실 분들 060-708-9991이 되겠고요. 어제 승부 경주는 승부마가 늦발하는 바람에 무조건 왔어야 되는 경주들 못 왔는데 오늘은 부디 늦발 이런 거 없이 좀 제대로 좀 승부 기수들 잘 좀 타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 경주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주는 3경주만 승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서울이 중요하죠. 자, 오늘 서울 승부 경주. 자, 2경주. 3경주 뭐라 그랬죠? 종합지 완전 빼파. 아무도 못 보는 고배당마 대박 기대한다 그랬죠. 2경주, 3경주, 6경주, 7경주, 11경주. 2, 3, 6, 7, 11. 메인 승부는 7경주라고 그랬죠. 그런데 6경주도 메인 승부를 고심한 경주고 11경주도 메인 승부를 고심한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서울 경마 상당히 선전이 기대되는 그런 하루 2, 3, 6, 7 11 5개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상 음성 정액제 하루 종일 들으실 분들 문자 신청하실 분들은 010-2263-2263-8263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예상 마칩니다. 부디 오늘은 행운이 함께해서 대승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최선 집중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